안녕하세요. 공부 유튜버 구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은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온라인 수업이 어려워요. 혼자 공부하니 집중도 잘 안 되고 진도도 저 혼자만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친구들보다 성적이 떨어질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솔직하게 이야기 못하지만 하더라도 조금 더 집중해 보라는 이야기만 하실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성적도 떨어질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그것을 제가 강연에 쏙 담았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이번 강연자분들 중에 가장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제가 코로나 이후 청소년 교육 및 진로 격차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는요. 청소년이 원하는 교육, 솔직 담백한 생각들, 우리는 네모를 원해요 입니다. 저를 통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날것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보실까요? 먼저 학생들의 생생한 날것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이곳에 2가지 질문을 던졌고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았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요. 현재 온라인 클래스의 질은 어떠한지, 그리고 2번째 질문은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약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의견을 보내줬고 이 자료를 정리해 제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학교 수업과 수업 방식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답변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드백의 어려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바로 질문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EBS 강의로 대체하니까 시험 준비하기도 힘들고 의문점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항상 수업을 다 들었는지만 확인해 주시고 꼼꼼히 과제 검사를 안 해주세요. 이것이 학생들의 의견이었는데요. 만약 대면 수업이었었더라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소통을 하고 질문을 했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2번째 학생의 의견을 정리했을 때는요. 선생님의 실력에 따른 교육의 질 차이가 있었습니다. 편집을 잘하시는 선생님은 인강 듣는 것 같이 완전 좋았고 가끔 그냥 EBS 올려주시는 쌤들도 있었어요. EBS 인강 띡 보고 설문지 플랫폼으로 퀴즈 내신 거 풀면 끝. 개인적으로 질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저희는 EBS 인강 하나 딱 올려놓아서 별로였어요. 집중도 안 되고 교과서랑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저희는 구글 미트를 활용했어요. 선생님들 카메라를 각 2개씩 사용하셔서 발표용, 학생 보기용으로 이용하시는데 전 만족해요.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에서도 느껴지다시피 학교에 따라서 교육의 퀄리티가 달랐고 또 선생님 실력에 따른 차이도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온라인 교육이 처음이기에 수업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테고 그러다 보니 온라인으로 아이들의 반응을 체크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겁니다. 혹시 이 강연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생님 각자만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학생들 그 마음 바로 알아채거든요. 선생님이 열정적인 반응, 학생도 열정적이게 된다는 거 아시죠? 이 강연을 보는 모든 선생님들 힘내세요. 그리고 3번째 의견으로는 집중력 저하가 있었습니다. 집중이 하나도 안 돼요. 열심히 집중하려고 하다가 정신 차리면 핸드폰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는 거라 그런지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중학교는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데 하루 종일 허리도 아프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답변을 줬던 부분인데요. 바로 집중력 저하 부분이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로 전환이 되며 학습을 향한 개인의 주체성이 중요해졌고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격차를 느끼며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강의 마지막에 이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꿀팁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 강연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학생들은 개별화된 피드백을 해주길 원했고, 두 번째, EBS 인강만 올려주는 것이 아닌 선생님의 정성이 담긴 수업 콘텐츠를 원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 및 관심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을 총 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요, 첫 번째로 학습 멘토링 지원을 받길 원했는데요. 계획을 스스로 짤 때 도움을 받고 싶다. 또는 과목별 필기 방법에 대한 도움, 실천 가능한 공부법들과 계획 짜기, 대학생들의 학습 도움 받기 등 학생들은 개별화된 학습 멘토링을 받기 희망했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수업을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원하는 지원은 진로 체험 지원이었는데요. 자신의 적성과 성적 등을 포함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줄 수 있는 진로 체험 지원을 원해요. 진짜 진정성 있는 거요. 보통 진로 체험 전제하에 자벌드 같은 곳을 보내는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친한 친구들과 몰려다니기 바빠서 정작 학교 취지에 맞지 않게 진로에 대한 생각은 안 하거든요. 원래 학교에서는 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진로 체험 및 강연,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필요한 경험을 제공을 해줬으나 현재 상황이 그럴 수가 없기에 학생들은 이 부분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학생들은 학습 부분과 진로 부분을 메꿔주길 원했고 무엇보다 개인에게 맞춤으로 학습과 진로 멘토링을 받기 희망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며 느낀 건 학생들은 개별화된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온라인 클래스가 지속되며 나의 공간에서 내가 수업을 듣고 내가 흡수를 해야 하는 상황.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요, 온라인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 혼자인 듯한 고립됨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학생은 사교육을 받을 것이고 또 어떤 학생은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는 학습 격차를 더 크게 벌리게 되겠죠. 어쩌면 소득 수준 한 상위 10% 되는 학생들은 코로나가 왔어도 사교육을 보충을 하면서 교육의 어려움을 줄이면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니 대학교, 그리고 기업, 그리고 구립도서관 등 지역사회가 힘을 합해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었으면 하는데요. 이제 우리 스스로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할 친구 반에서 3명을 모아서 줌을 틀어놓고 같이 공부를 해도 좋고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 공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겠죠.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과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나의 학습 실력을 확장시키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온라인 수업은 계속됩니다. 집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이 생겼는데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해져도 온라인 수업과 함께 진행이 되겠죠. 이럴수록 중요해지는 건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즉, 학생들과의 정보 교류를 하면서 이 능력을 점차 키워나갈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학생들 개개인도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점차 학습 격차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강연을 보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우리 이제까지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었잖아요.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때가 되었어요. 어떻게? 딱 2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개인 마인드. 수업에 주체적인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온라인 수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체적인 마음이 없다면 나의 학습 실력은 수직 하강일 것이다. 2번째로는 협력 마인드.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자료와 나의 요약본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다면 나의 학습 실력도 올라가면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안정감도 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함께 이 시기를 같이 극복해 나갑시다. 우리 멋진 청소년 친구들의 주체적인 활약을 기대하며 이번 강연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강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언젠가 또 만나요.